와 결혼하자, 와 우리 둘이 사랑해 결혼해, 그게 아니라 괴로운 선택의 연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동성당 예식비는 정확히 저도 사실 처음에 생각한 견적이 3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림도 없죠. 예물예당 같은 경우에 저희는 롤렉스, 샤넬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롤렉스 사주고 여자는 뭐 샤넬백 사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해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과정에 대한 얘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은 조금 아까웠고 어떤 것들은 뭐 돈을 써도 별로 아깝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냥 와 결혼하자, 와 우리 둘이 사랑해 결혼해 막 이래가지고 그냥 결혼식 막 하고 뭐 혼인신고 하고 뭐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괴로운 선택의 연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한 로망이 막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결혼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었다. 이걸 또 다 정리해가지고 말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제이라서 예비 신부님들은 뭐 이 영상만 보고도 그냥 정확히 결혼할 때 어떤 것들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식장이 정말 인기가 많은 데는 굉장히 빨리 찹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먼저 예약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예식장을 먼저 구하고 플래너님을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플래너님을 선정하고 예식장을 같이 구하거나 이 둘 중에서 하나일 텐데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그 날짜 있는지 알아보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사실 플래너님한테 맡기는 게 최고긴 하기 때문에 플래너님을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처럼 약간 그 교회나 아니면은 성당이나 아니면 이런 종교 단체에서 결혼을 하기로 하셨다면 예식장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동성당에서 했는데 명동성당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추첨을 해요. 상반기에 추첨을 하면 하반기에 결혼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 추첨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상반기에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첨을 먼저 했어요. 저희는 예식장비가 정말 적게 들었어요. 성당 결혼식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 꽃도 가짜 꽃이 이렇게 다 놓여 있어요. 그래서 꽃을 따로 생화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화 비용이 안 들어요. 유일하게 생화 장식을 할 수 있는 곳은 신부 대기실인데 생화 장식 얼마인가 했더니 한 80에서 200 사이인 거예요. 근데 와 80에서 200 사이? 그러면 그냥 생화 안 해야겠다 해서 저는 생화 장식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냥 꽃 장식 추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명동성당 예식비는 정확히 350만 원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견례. 요즘에 상견례가 이제 예식장 잡고 나서 상견례를 보통 바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는 가장 안전한 게 제 생각에는 한정식인 것 같아요. 한정식을 하되 이제 막 한 번에 한 상이 쫙 나오는 게 있고 코스로 뭐 하나씩 주고 또 빠지고 하나 주고 또 빠지고 이러는 곳이 있잖아요. 저는 두 번째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 처음 보는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한 상 쫙 주고 빠져버리면은 약간 그 어색한 그 침묵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피타이저 주고 뭐 설명해주고 그다음 쭉 갔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와가지고 막 이번에는 뭐 요거예요 하고 가고 막 이러면 식사는 뭐 하시겠어요? 막 이런 거 하면은 그 어색한 그 순간들을 이렇게 탁탁탁 끊어줌으로써 조금 더 수월하게 상견례가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는 한정식에다가 어느 정도 조금 코스가 있는 걸로 정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점심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플래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식장 구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슬슬 알아보면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 한 4, 5개월 전에 알아보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님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랑 굉장히 친한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플래너를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데 제 결혼을 책임져 주시겠다, 디렉팅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플래너님 없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일명 뭐 스드메라고 하죠. 스드메가 저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스드메에 쓸 수 있는 돈의 예산을 제가 대충 생각을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스드메는 보통 추가 비용이 꽤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을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스드메를 짜야 됩니다. 사실 비싼 게 더 예쁘고 더 돈을 줄수록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견적서 받아보면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면 그냥 저 혼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저랑 이제 예비 신랑이랑 둘이 합의하에 정한 견적에서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합의를 하고 그 예산을 지키는 것이 저는 원만한 결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드메 예산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스드메 제가 지금 네이버 찾아보니까 예비 부부가 스드메 비용을 300만 원 정도를 생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생각한 견적이 3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림도 없죠. 어쩌다 보니까 그 스드메에서 오버된 게 뭐였냐면 드레스에서 오버가 됐어요. 제가 원하는 드레스를 딱 입었을 때 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 신랑도 동의를 해줬어요. 다행히. 다행히 이거 예쁘고 너가 마음에 들면은 추가 비용 그냥 내고 해라. 드레스인데 너가 원하는 거 입어라 해가지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올라갔습니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조금 클래식한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남자친구랑 굉장히 의견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 번에 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모던한 거 좋아하고 어떤 거는 좀 힙한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정통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런 걸로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 비껴줄래? 그래서 드레스까지 다 골랐으면 턱시도를 골라야 됩니다. 턱시도는 정말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 대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턱시도 대여 비용도 꽤나 비싼데 2번 대여해야 돼요. 스튜디오 촬영날, 그 다음에 본식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인데 첫 번째로는 헬퍼 이모 비용. 헬퍼 이모 비용은 뭐냐면 드레스가 제가 혼자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헬퍼 이모를 불러야 되거든요. 이거는 드레스샵에서 지정해서 보내줍니다. 헬퍼 이모한테도 몇십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헬퍼 이모님이 이제 드레스도 챙겨주시고 드레스 모양새, 옷 매무새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남편 옷 매무새 다 잡아주시고, 남편 그 와이셔츠랑 뭐 예를 들어서 정장 겉옷 바깥으로 와이셔츠가 뭐 몇 센치 나오게끔 뭐 그런 식으로 사진 찍거나 본식하거나 할 때 와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주십니다. 저는 사실 스튜디오가 제가 잘 골라가지고 추가 비용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돈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웨딩 앨범까지 받았어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원본을 주는 비용, 그다음에 추가 보정비, 원래 정해진 뭐 20장이나 10장의 사진보다 더 많이 보정을 원할 시에는 보정 비용 추가가 있고요. 출력해서 그 액자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액자비가 또 따로 듭니다. 다음 거는 결혼 반지. 저희는 결혼 반지를 딱히 안 했어요. 그냥 이거 커플링 저희가 맞췄던 건데 남자친구가 사줄 때 이게 커플링이라고 하기에 되게 비싼 반지를 사줬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냥 결혼할 때 이 반지로 그냥 결혼하자.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뭐 다이아나 이런 거 제발 사오지 마라. 왜냐면 다이아가 있으면 절대 안 낄 것 같아요. 왜 애초에 반짝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은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은으로 된 것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화이트 골드로 골랐어요. 그리고 뭐 다이아를 왜 끼고 다닙니까? 굳이 그냥 그거 불편하게 그 네일에다가 큐빅만 올려도 그거 불편한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커플링으로 결혼했으면 요걸로 올인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긴 한데요. 그 고가의 그런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보석이 박혀 있는 것들은
종로에 가면 훨씬 저렴하게 좋은 퀄리티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백화점 브랜드들은 다이아몬드도 등급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등급이 있으면은 최상급을 안 쓰고 뭐 중간급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중간급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종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예단이 있겠죠. 예물예단 같은 경우에 저희는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비신랑 막 그 양복해준다 막 이랬는데 제 남자친구는 양복을 정말 안 입어요. 양복을 정말 안 입어서 부모님이 진짜 양복해준다고 한 두세 번 말을 했는데 진짜 저희 둘 다 계속 거부했습니다. 아니라고. 진짜 나는 얘가 양복을 입은 적이 없어. 나 양복을 입은 걸 본 적이 없어. 이러고 제 예비신랑도 막 진짜 저는 양복을 태어나서 정말 안 입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진짜 극구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물예단은 정말 아예 서로 주고받은 게 없는 것 같네요. 저희 나이 때 뭐지? 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롤렉스, 샤넬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롤렉스 사주고 여자는 뭐 샤넬백 사주고. 근데 제 남자친구 롤렉스 안 끼고 저도 샤넬백 안 매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아예 주고받은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드메에는 그 가죽 메이크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주 메이크업을 예약을 하셔야 돼요. 혼주 메이크업은 보통 그 남자와 여자 측을 따로 예약을 하는 편이 많아요. 왜냐면 결혼 당일에 굉장히 바빠요. 신랑 측 부모님 한 샵, 신부 측 부모님 한 샵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결혼식 당일에 정신없는데 이제 생얼로 가야 되는데 사돈끼리 만나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정신없는데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러는 게 정신이 없을 수 있어서 일부러 그냥 동선을 아예 이렇게 분리를 그러면은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니는 헤어 메이크업 샵이 프랜스예요. 근데 이제 프랜스는 건물이 뭐 3층인가 5층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층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서로 민망할 일이 생길 일이 딱히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한 샵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혼주 한복이에요. 혼주 한복. 혼주 한복이라 하면 이제 남자 혼주는 보통 양복을 입고요. 여자 혼주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입잖아요. 저희는 혼주 한복을 대여를 했고 그거 업체 선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복 업체가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비단빔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쁜 한복 저한테 많이 입혀주시고 그리고 제가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막 재단도 새로 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한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신혼집을 구해야 되겠죠. 신혼집은 제 생각에 제 경험상으로는 한 4개월 정도 전부터 찾아보면서 금매를 찾아보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매를 생각하시는지 전세를 생각하시는지 월세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갑자기 금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매가 나오면 당장 거기 전화해서 저 내일 보러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보고 정말 괜찮으면은 진짜 바로 가계약금 넣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 시세보다 3천만 원 저렴하게 전세를 구했거든요. 미리미리 보다 보면은 꾸준하게 보다 보면은 금매가 나오니까 조금 미리미리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청첩장이에요. 청첩장 같은 경우에는 바른손에서 했어요. 바른손에서 했는데 청첩장은 2달 전에는 신청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청첩장이 있어야지 청첩장 모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뭐 한 달 전에 막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청첩장 모임을 잡으려고 하는데 막 결혼은 막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신도 없고 막 준비할 것도 많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 모임을 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25장 해가지고 저희 총 통틀어서 50장을 뽑았어요. 근데 50장을 뽑았는데 진짜 이상하게 저희가 가장 바쁜 시점과 그 결혼을 결정한 그 날짜랑 겹쳐가지고 저희가 진짜 청첩장을 정말 단 한 개도 소진을 못한 거예요. 제가 청첩장 모임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결혼식 오고 밥은 나중에 사주겠다.
집들이 할 때 청첩장 한 개씩 주마. 그거 이해해준 친구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조금 제가 바쁜 거 지나면은 이제 천천히 밥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부케나 이런 것들은 보통 플래너님이 해주십니다. 하나 더 끼자면 신혼여행.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짜 추천을 드리는 게, 결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둘이 같이 마일리지를 모으세요. 신용카드를 마일리지 모이는 카드로 바꾸셔가지고 무조건 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으세요. 저는 신혼여행 비행기표만은 무조건 마일리지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혼여행 다녀온 사람들 후기를 많이 들었는데, 절대 결혼식 당일에 가지 마라. 너무 힘들대요. 결혼식 당일에 진짜 기빨리거든요. 저도 결혼식 당일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진짜 잠도 안 오는데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절대 바로 가지 마시고 한 몇 주 있다가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장소도 웬만하면 무조건 휴양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뭐 유럽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유럽 가서 안 싸웠다는 신혼부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여행지를 가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도 안 그래도 남자분보다 좀 약하잖아요. 많이 걸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혼여행지는 휴양지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진짜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경우도 많고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을 지키는 건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가, 그리고 이 결혼식에 대한 의미가 큰지, 아니면은 결혼 후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되뇌이면서 서로 배려 넘치는 그런 예비 부부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요. 정말 원만하게 결혼 준비하시기를 정말 바랄게요. 그래서 빠이빠이. 화이팅!